웰다이에 관련된 건데요. 평생 자지 않아도 멀쩡할 수 있는 약과 평생 마구 먹어도 살찌지 않을 수 있는 약. 당연히 마구 먹어도 살 안 찌는 약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약사님 맞아? 아, 저도예요. 이게 질문이죠. 그래. 이거는 네. 우리 여자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앉아야 돼? 그럼. 관리해서 네. 이 정도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방송 나오는데 다이어트 좀 하라고 그러는데 한 거예요 이게. 관리를 엄청 한 건데. 이거는 애들 때 수험생이나 그때 잠깐 그러게. 고시 공부할 때 저 잠깐 탈의실. 잠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양변도 저도 무조건 네. 무조건. 실컷 먹고 빵 좀 실컷 말아 먹어. 먹어. 말아. 제가 어렸을 때 빵순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가난했어요. 오영재를 그 아버지가 평교사였는데 다 대학을 보내려니까 용돈이 없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빵집에서 냄새.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었어요. 아. 돈을 잘 벌게 돼서 먹으려고 했는데 빵이 몸에 안 좋대요. 사 먹을 수 있는데 안 좋대. 그렇진 않아요. 빵 안 먹고 그런 거 하나도 탄수화물 안 먹고 막 탄수화물 나쁩니다 이러시는 분들 의학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하버드 그분이 이거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 하버드 대학의 싱클레어 박사님 이런 분들요 참 불행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됐어요. 무시하고 먹다가. 너무 친근감이 가고요. 무병장수하는 영국 왕실의 웰시코기 20살에 죽는 어느 평범한 사람. 그래도 사람이 낫겠죠. 저는 전 첫 웰시코기? 번째. 네. 진짜? 아니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반려견 하나 키우죠, 키우는데요. 키우죠. 걔는 너무 편해 보여요. 음. 그래서 저희 애들도 넌 좋겠다 공부 안 해서. 개팔자가 살짝. 그래서 넌 좋겠다 돈 안 벌어도 돼서.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제일 좋은 자리에 지가 와가서 앉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 막 때려요. 저리 가라고. 그 집의 내 최고 자리다. 내 권력자네. 자리다. 네, 그래서 베개하고 있으면 제 머리를 막 잡아 뜯어요. 저리 가라고. 내 자리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병장수하는 영국 왕실의 웰시코기면 옷도 되게 이쁜 거 입혀줄 것 같고. 왕실견도 옷 안 입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상담하고 사람 만나보니까 평범한 게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요. 20살에 죽는 어느 평범한 사람은 제 눈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면 찬란하잖아요. 동화책 너무 많이 읽으시죠. 젊음에 스무 살에 찬란한. 죽었겠어요. 불치병이거나 사고거나. 아니죠. 20살부터 늙는 일밖에 더 남아요. 그러니까 20살에 사랑받고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개가 정말 편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20살에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저는 20살로 절대 안 돌아갈 거거든요. 예, 청춘이 찬란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냥 뭐 다 비싼 찌질한 거였는데 웰시코기는 왕실인데 그러니까요. 내 친구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왕자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막 공주도 그러면 걔는 어때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하기, 정신적으로 힘든 일하기. 다 하기 싫으네.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살랑살랑 가늘고 길게 살자가 돼. 둘 중에 저기랑. 하나 골라야 돼요. 이 밸런스 게임이라니까요. 그래도 만약에 골라야만 된다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나을 것 같아. 육체적으로? 양분 변호사는? 저도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데서 또 오는 약간 뭐 카타르시스 같은 있어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막 죽어라 운동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죽어라 청소하기도 하고 일부러 혹사시키면 좀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사실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감정 노동이 심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정말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막 너무 많은 이런 게 막 솟구쳐 올라요. 그렇겠다. 그러면은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게 훨씬 낫죠. 그지? 제 경우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그닥 하지 않고 저는 그 삼보 일탑승이거든요. 네, 산보일.
3번 걸음을 걸을 택시를 타요. 정말 운동 안 해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을 경우에는 뭐 카타르시스를 떠나서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뭐 아우 피곤해 하고 파스 정도 붙이고 자면 그만인데 정신적으로 힘든 일, 뭐 맞아요. 기자 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뭐 예상 밖의 사건이 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맞아요. 입이 맞아요. 헐고 뭐 이게 다리깨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너무 나타나죠. 너무 네. 몸이 지금 정신이 소모됐는데 왜 몸이 온몸을 다 말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지학 약사를 제일 좋아하는 게 저 친구가 이제 약사로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왜 요새 뭐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마음은 어떤지 이런 대화를 많이 해줘요. 훌륭하다. 그런 분 사실 제가 좀 훌륭하긴 해요. 아, 왜 제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장수할 타입이세요. 제 나이에 이 중년 여성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제가 표정이 다 드러나세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서 내가 소영이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나 정말 훌륭해서 왜 잘 먹고 잘 자고 잘 봐. 그러니까 막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셨다거나 또 이렇게 육체적 고생을 많이 하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해서 질병이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내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훌륭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혼자. 네. 제가 저 친구랑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5분마다 나 훌륭하지?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 어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어렵다, 그치? 저는 어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과거가 네. 그립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추리소설이고 미스테리예요. 맞아요. 결말을 알면 별로 제가 이렇게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어떤 일이 날 모르게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무슨 설계도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그때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어제로 돌아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라든지. 네. 네네네. 약간 바로잡아주고 싶은 것? 제가 이렇게 못 박은 분은 없어요. 마음에 못을 박을 만큼 그런 힘은 없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 섭섭한 걸 했었으면 그때 어제로 돌아가서 좀 풀어주고 싶어요. 딥슬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내일은 궁금치가 않아요. 저는. 닥친 대로 살아보는 맞아요. 거죠. 뭐. 그리고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은 저절로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저도 굳이 내일은 한 번도 걱정하거나 막 이런 적은 없는데 이불킥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소영이랑 술 먹고 와서도 아휴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너 돌아가면 또 그래. 돌아갈 필요 없어. 아우 쪽팔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 벌어진 입을 주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아우 내가 왜 그랬대. 저는 완벽하게 훌륭한 분은 아니신 것 네. 그다음에 저는 2대1이네요, 이거는. 저는 그래도 내일이 좀 궁금하기는 하고, 저희 애들이 맨날 저한테, 엄마, 나 언제 결혼한대? 뭐, 나는 커서 뭐가 된대? 맨날 그래요.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엄마를 너무 믿는다. 저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엄마니까 그렇다고. 아니야, 굉장히 객관적인 거야. 뭐 그러면, 그런데, 그래도 좀, 저는 사실 30대 초반에, 변호사 막 개업해가지고 그때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올까? 늘 그게 저한테는 막 변호사 월급을 안 주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어요?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대표. 네. 대표니까. 그러니까 요번 달도 이제 엊그제 갑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올까? 저는 사실 그것만 좀 누가 매번 알려줬어요. 미안해, 안 들어. 언제 죽을지 알기, 어떻게 죽을지 알기. 저는 어떻게 죽을지 알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늘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서 네. 언제 죽는 거는 저한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고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존엄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게 관심사라서. 근데 그 양소영 변호사가 이제 담당하는 일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유산, 네. 뭐 상속, 뭐 요새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네. 죽는다라는 건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것보다는 언제 죽을지를 알아야 요 시점에 뭐 나눠주거나 뭐거나 뭐 이런 게 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저는 유언장을 좀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뭐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를 좀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많이 조언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네. 언제라는 거는 진짜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 방식 그다음에 좀 덜 아프게 죽었으면 사고사로 좋겠다. 죽을까 병으로 죽을까 네. 혹은 뭐 살해를 당할까 같은 그렇죠. 시나리오가 정말 이거는 많으니까. 사실은 모르는 맞아요. 거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잘 가는 병원에 가서 사전 연명 의료 안 하겠다. 네, 연명 의료 안 네, 하겠다는 네. 거 쓰고 왔더라고요. 사전 연명을 논의할 정도로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아니에요. 아셔야죠. 아니 네. 알려줬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 끝까지 연명 속마음은 아니지만 연명을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연명서 의향서 쓰셨기 때문에 이거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효력이 있나요? 그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가족들이 또 그걸 하지 말라고 반대하면 좀 그걸 거스르기가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연명서를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가족들이 동의 없이 치료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아, 그렇죠. 병원비 청구도 안 되는 네네. 거고 했는데 네. 그런데 동의가 된 상황에서 더 해달라고 그럴 때 그것을 거절하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어렵긴 하지만 법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법적인 강제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중단하면은 그거는 이게 또, 살해냐의 문제이지만 이중적으로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법적인 다른 부분이 법이 없다는 또. 거죠. 강제하기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가끔 해요. 존엄사? 이렇게 좀 우아한 안락사. 안락사? 네. 막 민폐 끼치고 막 주렁주렁 막 이런 줄에 네, 앞에서 네, 살고 네. 싶지 않은데 이것도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아직은 이제 허용이 되지 네네. 않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명치료 중단은 이제 존엄사의 문제이고 네. 안락사는 아직은 우리는 허용되지 않는데 저도 이게 이제 조만간 도입이 돼야 되지 그렇죠. 않나. 수명이 그런 너무 생각하거든요. 길어졌으니까. 네. 어때요, 이지영 역사님은? 그래요. 언제 박사님, 죽을지 아는 게 어떻게 좋아요. 아니면 언제? 자네는 언제? 무슨 병으로 죽네? 뭐 내지는 아니요, 언제는- 저는 오늘 잘 살면 죽음의 모습도 산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환자들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꿈꾸는 거죠. 내가 갈 때를 언제인지 직감적으로 알고 곡기를 끊고 나 가겠다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가는 실제로 그런 죽음이 많이 그럼요. 있거든요. 조화로운 삶. 예, 맞아요. 헬렌 니어링. 예. 스콧 니어링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결국에 죽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죽느냐는 사실 궁금하진 않은데 언제 죽느냐는 좀 알고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해야지 하고 막 미뤄놓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못하고 가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치. 좀 언제 죽는지 안다 하면 이런 거 지금 막 다 취소하고 막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오늘을 못 사시는 분들 너무 많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 아프면 이러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또 재발하면 어떡해요? 막 이럴 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 아프기만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건강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면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 다 시한부다. 그러니까 삶에 집중하자. 그래서 죽음은 생각하지 말아라.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환기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환자분들하고. 네. 약 찾으신 분이랑. 그러니까요. 그래서 훌륭한 마음 잊으셨어요? 훌륭한 사람. 잘 먹고 잘 자고 잘 봐요.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도 조언도 드리시고. 네, 아니 정말 어떤 질병이 이제 하면은 몸의 문제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몸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다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세포들은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 마음 상태 신호를 받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세포가 조개 껍데기 같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대사를 안 해버려요. 잘 자라라, 잘 있어라. 네, 근데 내가 막 행복하고 나 훌륭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은 세포도 자기가 훌륭한지 알고 활짝 열어요. 그래요? 나 훌륭한 어, 사람이야. 맞아요.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똑같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좋고 굉장히 많은 치유 에너지가 스스로 나와요. 맞아요. 생명력.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자기가 해드리죠. 자기한테 거는 마법적인 주문이네요. 맞아요. 나도 바꿔야 되겠어요. 저도 훌륭한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여세모가 아니라 우리 홀세모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건강부터 제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심도 깊게 나누고 너무 반가웠어요. 훌륭한 약사님. 큰일 났네. 끝났나요 벌써? 너무 훌륭해져서 큰일 났네.